한국전력공사 캡초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합산하여 250조 원에 육박하며 지난해 지출한 이자 비용은 6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202조 4천억 원, 가스공사는 47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전의 부채는 1년 전 192조 8천억 원, 보다 9조 6천억 원 증가했고, 가스공사의 부채는 1년 전 52조 원, 보다 4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하여 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이자 비용은 한전이 4조 4천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천억 원으로 각각 57%와 7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자 비용 증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1년과 2022년에 쌓인 수십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한전은 수차례의 정기,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3분기 7, 2월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4조 6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며 한전은 한전차의 발행 등을 통해 21조 6천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한전과 달리 가스 요금이 아직 원가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가스공사는 해법 마련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회계구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큰 폭의 적자를 냈습니다. 가스공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일종의 외상값에 해당하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부채 현황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채 규모 2019년 기준으로 126조 6,800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892억 원 감소했으나 부채 비율은 여전히 254.2%입니다. 2023년 부채 전망 LH는 2023년까지 부채 비율을 263%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267%보다 약 4% 낮은 수준입니다. LH는 임대주택 물량 확대, 출자금 증가, 사업비 투입 등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채 비율이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국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LH는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부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축 지난해 12월 8일 국토위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축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축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됩니다. H축은 작년에 3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1절 10월 동안 HU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은 2조 7,149,2억 원에 달합니다. HU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HU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88.1%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92.0%보다 16.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함께 급증하고 있어 민간 부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 역시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글로벌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입니다.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절대 수준도 스위스 132.6%에 이어 2위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는 스프로 6개국 중 7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며
주택 구입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도 GDP 대비 비율이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27조 원을 웃돌았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나이스 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5만 84,999명의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총 1,100개 9조 6기구 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말 327만 3,648명, 1,000개 82조 6기구 8억 원. 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 4,851명, 2.6%. 대출 잔액은 27조 400억 원, 2.5%.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 금액 3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8조 294.1억 원에서 27조 388.383억 원으로 9조 892억 원, 49.7%. 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 상승했다. 연체하액은 원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로 정의했다. 연체율은 이렇게 추산된 연체하액이 전체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1년 사이 더욱 악화됐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는 작년 12월 말 기준 173만 1,0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 1,149명 가운데 절반 이상 51.5%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 53억 원에 달했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 168만 1,264명, 675조 3047억 원보다 5만 119명 3.0%, 16조 3185억 원 2.4%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 21조 7995억 원은 2022년 말 14조 2950억 원보다 7조 5,900억 원 52.5% 증가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영업 규모나 자산 규모가 작을 수 있는 20, 30세 때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보면 30대 30, 39세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58.5%과 55.9세 52.0%, 44.9세 43.7%, 29세 이하 36.2% 순이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 6.59%에서 최고였고 30대가 3.9%로 두 번째였다. 40대 3.12%, 50대 7.9%, 60세 이상 2.5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폭도 29세 이하 2.2%포인트와 30대 1.63%포인트가 1초 2위로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선진산업국가입니다. 그 고통도 그 변화도 국민이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도 회사도 믿지도 책임지지도 않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기득권 국민들 일부는 회사가 망하대온지 나라가 망하대온지 직원이 죽대온 말든 이기 나면 배당으로 가져가고 회사가 망하면 그 고통은 직원이 국가가 책임지도록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기자도 전문가도 없습니다. IMF 이후 우리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고 돈보다 귀한 것은 어느 것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IMF 이후 고통도 변화도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바보처럼 일만 했던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 시대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기득권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기득권만큼이나 생각과 정보력으로 무장하여 그들과 같은 포지션을 늘 구축하진 못하겠지만서도 적어도 탈사할 정도는 같이 경제적 사이클링을 타주어야
우리 자식도 우리도 경제 침체 또는 가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